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2020년 2월 13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장전에 체크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죠. 영상을 좀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듣고 나면 좋아요도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장중에 공개 방송까지 좀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알림 설정을 꼭 해 놓으시고요, 설정을. 그리고 구독 신청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S&P는 0.65%, 나스닥은 0.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역대 최고치로 밀어올리면서 지수의 탄력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번 중국 사태가 끝나게 된다라면 V자 모양의 강력한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미국 시장에서는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파월 의장은 중국의 사태가 미국 경제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이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좀 발언을 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을 압박하는 등 미국에 일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그런 시각을 좀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중국 쪽의 이번 일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있어서 지표가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경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단 얘기는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을 할 방침이다라는 그런 동결을 유지할 뜻임을 시사를 한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리 지금 상황에서 설정된 경로는 없다. 경제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한다면 현재의 통화 정책은 적절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경제 전망이 중대하게 달라진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은 필요할 경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서 뉴욕 시장은 신고가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왔었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납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견조한 모습이었었어요.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고 난 이후에 삼거리를 정도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치고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다우존스도 산업지수도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한 차례 눌러줬다가 다시 재차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전고점 자리대를 신고가 탈환을 못했지만 1.4%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문턱에 좀 나와 있고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뭐 사상 최고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들, 안전자산보단 위험자산 쪽에 있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0.51달러, 0.51% 하락한 1571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50불을 좀 하회했었는데요. 0.75% 상승한 49.94달러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종목구들 중에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에 있어서 IT 쪽 섹터의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날 2차전지 쪽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는데 오늘도 일단 테슬라는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2차전지 섹터가 움직였던 부분들은 테슬라의 영향도 있지만 주대주의는 테슬라가 아니라 유럽 쪽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략은 조금 이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올랐어요. 기술주들, 금융주들, 서비스 업종 대부분 다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헬스케어 쪽이 그나마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 좀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국내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5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2월 중순 접어들면서 이제 서서히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스켓이 많이 비워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거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의 외국인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호텔신라, 한진칼, 현대차, 후성,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LG 뭐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IT 섹터가 좀 없네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낙폭과대용 종목군들과 올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순매수를 했고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와 삼성 SDI, IT 쪽과 2차전지 쪽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은 단기 차익 매물을 좀 출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기관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삼성 SDI, 카카오, CJ제일제당, LG화학 등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 IT 섹터와 2차전지 그리고 내수 섹터에 있어서 순매수를 좀 기록해주고 있고 그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을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 쪽에 있어서 차익 매물을 기관 쪽에서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쪽으로 봐서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금융투자 쪽, 연기금 쪽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1월달 같은 경우 금융투자 쪽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을 거예요. 올해 20년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었죠. 매수도 간간히 나왔지만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매수에 대한 빈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 수급적으로 개선이 될 요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양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매도에 대한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 7거래일째 매도가 되고 있지만 강도는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외국인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네페스, 서진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HFR, SFT, FST, CMG제약, 솔리드, 원익IPS, 에코프로그램, 솔브레인, 고영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5G 쪽과 2차전지 그리고 IT 소재 장비 쪽을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5G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눈에 많이 띄네요. 5G 종목군들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의 기관들의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KMW, 오이솔루션, RFHIC, HFR, 파라다이스, PSK,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원익IPS, SKC, 코오롱PI, 유진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기관 쪽도 단연 5G 종목군들로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고 그 이외에 IT 장비 쪽의 종목군들, 소재 쪽의 종목군들을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옵션 만기일이 좀 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지수는 밀리는 것보다는 강보합세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2차전지는 이번 주에 매물 소화 기간을 거친다라면 다음 주부터는
반격을 시도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IT 장비 소재 부품, 뭐 필승 코리아 펀드라고 얘기하죠.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부담 요인으로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정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잠깐 코스닥 지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 추세 때를 이제 살포시 벗겨냈어요. 이렇게 살포시 좀 벗겨내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여기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모양새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밀렸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라는 거. 어찌됐든 하락 추세대를 벗기고 있고 그렇다면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기간적인 조정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도 하락 추세 때는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간 조정, 즉 박스권역으로 일단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눌림을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금일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코위버, 유니테스트, 화승인더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IT 쪽이 3개 그리고 내수 쪽이 한 종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쪽에 한 종목이 있는데 뭐 실적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쪽에 수급이 좀 괜찮았었고요. 하나마이크론, 코위버, 유니테스트 이런 것들은 IT 쪽의 종목군들이죠.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도 장전 시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 보시게 되면 구독 신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클릭해 주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저에게는 좀 힘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장전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